나 죽고 싶어. 오늘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아, 잘하는 너무 있네. 막 찌질한 짝사랑 약간 이거 완전 나은 거 같아요. 짜치는 거래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 오셨습니까? 해림좌. 반갑습니다. 해림좌.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설레서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진짜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사인 받으려고 자우림 1집이랑 유리가면 앨범 가져왔거든요. 와, 얼마든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오십시오. 네. 영광입니다. 여크루님은 여기 앉으시면 네.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영 씨 안녕하세요. 저 음반 나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엊그제 나왔어서. 선배님은 혹시 전에 뵈셨어요? 지영님은? 어디선가 이렇게 뭐 동선이 마주치는? 겹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뵌 적은 처음인 거죠? 네, 저는 페스티벌 끝나고 남아서 공연. 네. 유나님 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오늘 자우림 팬이야 특집이거든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토론하다. 음모론의 호스트 스포티파이 리드 에디터 홍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멋있다. 저는 스포티파이에서 국내 음악이랑 글로벌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많이 큐레이션도 했었고 플레이리스트 커버도 했었고 부탁드립니다. 5개 광고도 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1회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냐, 2회 이제 3회 더 갈 수 있냐라는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당당하게 미국 전체 팟캐스트에서 지금 8위 중입니다. 짱이다. 우리 혜림님 네. 1회 같이 하셨었어요. 1회 때 이후에 주변 반응이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 다들 너무 재밌어 했고요. 다들 처음만 봤을 때 교양 프로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클릭하기가 좀 그런데 하고 딱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힘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엄청난 라인업을 섭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인디악 개론으로 인디 장르의 모든 음모론을 가감없이 털어볼 예정인데요. 요즘 한국 대중음악에서 인디 아티스트가 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과거에는 약간 인디 밴드가 유명해지면 왜 초심을 버렸냐, 약간 인디 정신이 없지 않냐라는 등을 돌리는 팬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 가수가 드디어 빛을 봤구나, 이 노래 더 유명해져야 돼 라면서 응원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계의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며 오늘의 주제도 용감하게 정해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솔직히 대본 보고 네네. 약간 촌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이런 얘기는 진짜 쌍팔년도라고 하죠. 그런 때나 멋지다.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미 끝난 담론이다. 네. 근데 이게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자우림이 97년에 데뷔를 했고 저희가 결성은 96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네. 아직 락하면 무조건 메탈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하드락이나 메탈, 네, 이게 이제 밴드 음악. 그쵸. 나머지는 다 변절자들. 그리고 뭔가 클럽에서 음악 연주하다가 TV에 나왔다? 그러면 들 진짜 배신자들. 배신자들.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네네. 너네 미운놀이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런 시대였는데 네. 그건 이제 20세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 담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락 페스티벌인데 조금 대중적인 가수가 나오면은 여론. 약간 락은 아닌데 라는 조금 반응이 있다든지, 저거는 그냥 대중 가수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을 때도 있어서 약간,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인디 음악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촌스러운 얘기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보셔서.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서 인디펜던트 음악,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메이저 뮤지션, 마이너 뮤지션 이게 굉장히 정의가 잘 되지 않은 채로 개념이 마구 섞여서 대중들한테 이제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맞아요. 많은 도움이 될 네.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약간 좀 레거시 미디어에서 음악을 많이 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스트리밍 시대가 돼서 뭐 알고리즘도 있고 뭐 자유롭게 이제 음악을 디깅하고 취향을 찾을 수 있게 돼서 변화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앞에서 뭐 배신자냐 승리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인디 장르가 이런 담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장이 커졌고 사랑을 이제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포티파이에서 데이터를 조금 찾아왔습니다.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포티파이의 그 대표적인 인디 플레이리스트는 인디코리아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인디 씬에 이제 좀 더 닿아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려고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인디 스트리밍률이 11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적으로 보면은 조금 순위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3년 동안 성장률로 보면은 인디만큼 성장한 장르가 없어요.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인디만 4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힙합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힙합은 사실 조금 주춤했다가 쇼미더머니가 올해 같이 돌아오면서 작년 연말부터 조금 강세가 있기 시작했어요. 플레이리스트에 청취율을 보면은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취율이 38% 비율을 차지했고 1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이제 인디 장르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수치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 군이 듣는 음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나님도 그렇고 여기 지영님도 그렇고 프리님도 그렇고 혹시 공연할 때 옛날과는 다른 관객층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느끼시나요? 세대가 굉장히 많이 지나면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요. 네. 뭐 말하려고 보니까 되게 자랑 같은데 하셔도 됩니다. 계속 이제 10대, 20대 팬분들이 네. 새로 음악을 듣고 계시는 게 공연 때마다 느껴져서 네. 정말 가장 좋은 케이스 아닌가요? 아 자랑 너무 했네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케이스인 게 주변에 보면은 저희가 10대 때 듣던 음악을 지금의 10대들이 많이 들어서 다시 역주행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표적자가 네. 자우림이나 언니네 이발관 네네. 같은 팀들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선배님에 비하면 제가 연차가 얼마 안 됐지만 10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되게 학생이었던 친구들도 이제 막 사회에서 이제 사회인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살짝 우리 팬층이 좀 이렇게 약간 연령대가 높아졌나 하다가도 어제 이제 공연 때 한 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중학생 딸인데 학교 째고 갔다고 공연 보러 갔다고 그러면 아직 내가 또 어린 친구 팬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진짜 활발히 활동하시는 40대 아저씨 팬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계속해서 연령대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한데 뭐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한 특정에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넓어진다는 게 되게 좋네요. 네. 우리 쿠리님.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물론 선배님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뷔도 아직 그렇게 오래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20, 30대 분들이 저희 팬층이신 것 같은데, 낚시하러 갔다가 그 충북 음성의 한 해장국집을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40대셔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팬이시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냐면 근데 이제 뭐 자우림이나 볼빨간 사춘기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니까 저희 음악을 아신다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인디 음악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네. 많이 이제 더 다양하게 들으시긴 하시는구나. 뭔가 디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유입 경로가 약간 그러면 네. 디깅일까요? 그분이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시 가서. 예전에는 라디오나 TV로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이소라의 프로포즈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휘열의 음악도시 이런 거 들으면서 디깅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진짜 알고리즘으로 비슷하게 내가 듣던 음악들이 뜨다 보니까 근데 10대, 20대가 듣기에는 자우림의 음악이 너무 새로운 음악인 거예요. 예전부터 그럴 수 듣던 있죠. 곡이 아니니까 이런 음악이 있었어? 나 이런 노래 처음 듣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되니까 다들 새로운 음악이라고 인식을 하고 듣지 이게 옛날 노래에서 좋아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틱톡이나 뭐 쇼폼 이제 컨텐츠에 픽업되는 그런 인디 음악들을 보면 뭐 유행한다고 막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옛날 노래가 오히려 더 힙한 거예요, 진짜 맞아, 말씀하신 맞아. 것처럼. 아, 그러면 혜림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디씬이 지금 현재 인디 음악을 소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보다 막 찾아서 듣지 않고도 어쨌든 인터넷이나 뭐 SNS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페스티벌 환경이 진짜 좋아지긴 했거든요. 예전에는 홍대 클럽을 가야만 진짜 가서 조그마한 클럽에서 좀 어두컴컴한 곳에 가가지고 힘들게 공연 보고 이런 게 있었으면 지금은 진짜 페스티벌이 역대급으로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하는데 2025년에 발표된 공연시장 티켓 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라는 걸 봤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가 29%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티켓 예매수도 11%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비단 인디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같이 는 거겠지만 지금 제일 많이 늘고 있는 게 인디 락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인디의 역할이 진짜 많이 커졌다.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고 인디를 듣는 게 진짜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들으러 가는 그 네. 적극성이 굉장히 늘은 그게 거예요. 엄청나게 늘었어.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게 하나의 새로운 행복을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악, 문화 소비층에 있어서 물론 음악을 들으러 오시는데 라이브도 좋지만 거기 가서 이런 환경을 즐기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하루를 그냥 알차게 한 곳에서 쓰고 오는 그 느낌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제발 다 10년씩은 하실 수 있기를. 이게 너무 많아지면 또 경쟁도 심해지고 사실은 이 모든 페스티벌을 소비하는 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계속 건승하십시오. 제발.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도 인디씬의 좋은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프레시파인즈라는 인디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과 웨이다 코리아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쿠리님은 우리 프레시파인즈 아티스트세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네, 항상 지원을 감사합니다. 받으셨던. 아유. 네. 근데 워낙 지금 루키 중에서는 잘 성장을 하고 계시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안 선정된 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요즘 지속쿨이 안 들으면 힙한 게 아닙니다. 쿠리. 멋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조금 보람찬 마음이 좋은 거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는 청취 국가가 일단은 다국적이에요. 그리고 큐레이팅을 하자마자 외국 청취자들이 듣게 되는데 지금은 대만 청취자가 1위예요. 저희 인디코리아 플레이리스트에. 근데 대만이 인디가 되게 좀 세잖아요, 네. 밴드랑. 뭐 예를 들어 혁우가 막 선셋 롤러코스터랑 막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선배님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의 그러니까 왜 우리 인디 음악을 여기서 좋아해 주지? 라는 느낌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 25, 21의 팬분들이 이제 음악의 팬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먼 국가에서 듣고 계시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영 씨는 약간 주로 어떤 느껴지는 국가가 혹시 있으세요? 약간. 저는 이거 조금 웃긴 얘기인데 그 중국이랑 대만에서 유라는 곡이랑 그 여행이 챌린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 같은 곡은 2016년에 낸 곡인데도 되게 빨리 감기해서 막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쪽 아시아 국가에서 조금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댓글 보면은 보통 이제 대만 쪽이나 뭐 태국 이게 엄청 많고 거기서도 맨날 와달라고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서 좀 체감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뭐 친구가 뭐 호주 사는 친구였는데 친구가 뭐
너 노래 나온다고 영상 찍어주셨더라고요, 카페에서. 우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진짜. 좋으셨겠다. 네. 영상을 보셨으면. 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우와. 본격적으로 인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디란 무엇일까? 이게 사실 되게 이걸 왜 물어봐 싶으면서도 막상 물어보면은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좀 적기는 해요. 네. 그 인디 장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인디를 뜻하는 인디펜던트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혜림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저도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요즘 뭐 평론가들이고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들이고 모이면은 인디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까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인 발굴 프로그램 같은 거 했을 때도 이 지원하는 사람이 이게 인디가 맞아? 아니 맞나? 아닌가? 이런 경우가 진짜 헷갈릴 많아요. 수 그래서 있겠다. 헷갈리는 경우가 네. 많은데 요즘은 그거를 그래서 딱히 장벽을 두지 않고 그냥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원래는 약간 DIY 느낌 있잖아요. 그냥 직접 만들고 그쵸. 네. 직접 이제 대형 자본 없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인디 음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사운드나 태도라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약간 문화적 정체성이 약간 인디면은 인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은 어떻게 인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우림은 메이저 밴드인데 인디펜던트 밴드예요. 저희는 저희가 자본을 대서 직접 음악을 만들고 데뷔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앨범도 소속사나 대자본의 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했고 사운드 메이킹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엔지니어와 협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자우림은 메이저 밴드지만 완벽한 인디펜던트 밴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본에 의해서 음악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디펜던트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이게 좀 대중적이지 네. 않은 음악이 인디다 이랬었던 그걸로 것 나뉘었어가지고. 같은데 지금은 사실 이런 평가를 할 때도 많은 그 평가 이제 경연대회에서 대중성을 같이 봐요, 요즘은. 맞아요. 인디 아티스트를 발굴하는데도 대중성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중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가 그 인디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감성적인 음악, 뭐 상업적인 음악 뭐 이러면은 너무 주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비주류를 약간 인디로도 보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선배님도 그렇고 그 데뷔 전 그리고 데뷔 완전 초에 보면은 약간 그런 인디 마인드가 혹시 있으셨나요? 약간 좀 어린 약간 반항심이라든지 우리는 저런 음악 안 해. 약간 막 이런. 자우림은 갈대와 같은 밴드였어요. 셋 다 우리 음악으로 음반만 낼 수 있으면 뭐든 네. 할 거야. 그런 생각이었어요. 좋은 음악을 오히려 들려주고 싶어. 약간 이런. 아니, 들려주고 싶다는 것보다 네. 그냥 이걸 음반에 수록해서 내가 갖고 싶어. 그런. 진짜 우리 이름으로 된 앨범이 한 장이 있다면, CD가 한 장 나온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자우림의 전신인 미우놀이의 어떤 꿈이었어요. 대박이다. 제가 검색을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90년대 중후반에 막 홍대 앞 드럭에서 공연을 해야 네. 인디였다, 뭐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펑크 밴드는 무조건 드럭에서 공연을 해야 그래요? 되죠. 네. 바닥에 맥주가 팍 엎어져 있고. 그 시절 감성. 네. 선배님들은 어떠셨어요? 약간 저희는 블루데블에서 연주를 했고요. 네네. 블루데블은 약간 뮤지션 결이 달라서 유앤미블루, 삐삐 밴드, 네. 임현정 씨, 네.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음악을 하시는 라인업이 많았고요. 네. 저희가 데뷔하게 된 것도 바로 그 클럽에서 연주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어느 날 이제 인기 없는 목요일 밴드였어요. 저희는 경력으로도 밀리고. 그때도 그랬군요. 네. 지금도 살짝 그게 있거든요. 그쵸. 이제 금요일, 그때는 토요일에 해야 진짜 잘 나가는 밴드.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그쵸. 그래요. 네, 맞아요. 토요일에 그때 유엔블루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클럽이. 그랬는데 어느 날 유엔미블루가 TV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토요일에 무대 못 서시는 거예요. 유명한 밴드한테 다 사장 언니가 전화를 돌렸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운오리 너네 우리한테까지 쓰러 온 거야. 운명이다, 운명이다. 야 이거. 토요일에 너네 공연할래?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좋죠. 네 해요. 뭐가 있어도 다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역시 우리 클럽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였구나. 그리고 처음 알고.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름 신나서 이제 클럽 맥주를 갖다가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아저씨들이 한 10명쯤 왔는데 잠깐 와보래요. 아저씨들이 10명 있는데 오라 그러면 갈 거예요? 우리 거길 왜 가? 미쳤나? 여기는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사장 언니가 명함을 들고 오셨어요. 야 너네 여기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주시는데 MBC 프로덕션 뭐 감독, 프로듀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땐 가야지. 바로 100명이든. 꼬리를 흔들며 가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유앤미 블루의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그날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원석을 미운오리가 발견한 거죠. 공연을 했으며 심지어 이분들은 MBC 오리지널 영화를 준비하는 중이셨고 영화의 타이틀곡이 없는 상태였어요. 대박이다. 근데 그날 뭐가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타이틀곡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일 만에 가져오세요.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4곡을 써갔어요. 짱이다. 해냈어. 해냈다. 헤이 헤이 헤이가 네. 바로 그 노래인데 그래서 이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 와 아직도 기억나요. 어땠어요? 연습실에서 기타 메고 버스 타고 클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셋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버스에서 우리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화다, 영화. 그때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노래야, 우리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이유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게 히트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림이 음원 차트나 음악 방송에 차트 1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어떤 노래도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헤이 헤이 헤이가 KBS에서 1위 후보가 됐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MBC 관계자 여러분. 근데 그런 이제 데뷔 무대와 데뷔 곡이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상업적인 그 트랙으로 이제 어쨌든 네.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인디 밴드로서의 막 약간 고민이나 막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이제 약간 조금 있으셨던 거네요. 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천리안 알죠? 네. 또 야, 계속 나왔습니다. 38년도. 당나라 시절, 당나라 군대기. 그런 데가 있었고, 이제 음악 동호회들이 엄청 활발했고, 저도 나우누리에서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짜 많이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굉장히 자유롭게 개진을 하니까, 야, 씨, 얘네 변절했어. 변절했어. MBC, 저 원피스 입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 쟤 지금. 네, 저 방송 나가가지고 인기가요 이런 데 나가서, 저 원피스랑 구두 신은 거 봐, 막 이러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의견이죠. 그죠, 그죠. 네, 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원피스 입고 노래하는 게 좋았는데. 저도 옛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막 그런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김경호 씨나 네. 뭐 다. 또 우리 임재범 네네. 씨나 뭐 네. 약간 락 변절자 소리를 들었다. 뭐 약간 아. 뭐 이런 그런 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형님들은 특히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계보가 또 진짜 네네. 막, 와! 이렇게, 그죠. 이것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그거를 막 인생 되게 중대사 고민 중에 하나로 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셨대요. 네. 내가 이 씬을 지금 배신했나? 약간 이런. 지영 씨가 하실 때는 그런 게 혹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어찌됐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데뷔하자마자 잘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회사는 인디 회사였고 되물었어요. 저는 너는 정체성이 뭐야? 너 인디야? 뭐야 메이저야?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오히려 되게 헷갈린 채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세요. 멋있다, 와. 몸은 어때요? 맞아. 저 이 말 꼭 해볼게요. 네. 네.
쿠리는 아, 네. 저도 뭐 맨날 고민하는 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 많이 좋아해 주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그 기점에서 사실 우리가 뭐를 나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살짝 짜치는 걸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도 되나? 안 되죠. 하셔도 돼요. 속된 편하게 말로 하죠, 편하게. 조금 우리의 뭔가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것들이랑 그런 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맨날 지금도 사실 하긴 하는데 그냥 중간 결론은 무조건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다 나가자. 그냥 그런 거 이미지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우리를 많이 알리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저 완전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밴드의 지속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보조제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일단 지명도가 높아지면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하세요. 다 하겠습니다. 네. 엄청 호감형이신데. 아, 그래요? 네. 재능이에요, 그게. 예능 네. 많이 넣으시면 좋겠어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쿠리는 오늘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런 소리도.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러면 이렇게 인디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 이 변화를 체감하면서 인디씬 자체가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음악씬이 지금은 되게 뭔가 섞이는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씬이 확실히 바뀌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방향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로 막 제약을 두고 여기 너 급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너는 은퇴해야 돼. 그런 건 너무 촌스럽잖아요. 쌍팔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롭데이트예요. 진짜 약간 시대착오적인 느낌도 있고 진짜 뭐 데이식스는 FF에서 네. 데뷔를 했어요. 네. 클럽데이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인디는 아닌데 또 백예린 씨는 JYP 출신이지만 더 볼런티어스 하면서 또 인디라고 불리잖아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이거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굳이 싶지만 아이돌처럼 인디씬도 세대를 나눠본다면은 지금은 몇 세대인지 지금 세대라면 후리 세대거든요, 이제. 그렇죠. 코리 세대. 해림좌가 인디의 세대를 나눠본다면 근데 저도 인디 세대를 어떻게 나누지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이돌들처럼 연도별로 좀 끊어봤어요. 1세대를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로 보면은 초반으로 보면은 이제 자우림부터 시작해서 크라잉더, 노브레인, 언니네 이발관 그런 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팀들이 약간 홍대 클럽씬 위주로 처음에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DIY 정신이나 네. 약간의 반항 정신, 약간 인디 정신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던 팀들을 1세대로 좀 나눌 수 있었지 않을까. 1세대는 아무래도 누가 말해도 1세대는 그 팀들인 것 같아 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인디씬도 약간 그런 데뷔 순서나 이런 걸 좀 따지는 편인가요? 전혀 모르죠, 서로. 네, 전혀. 이게 몇 년에 신기해요. 데뷔했는지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만나면 다 동료.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형, 적으면 그쵸. 동생. 아, 이런 느낌. 나이로. K-팝은 진짜 다 선배님, 후배님 문화여가지고 뭐 1년이 아니라 한 달 차이만 돼도 선배님이고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막 하다못해 나중에는 아이돌분들이 이게 입에 붙으니까 클래식을 하시든 무슨 트로트를 하시든 다 선배님들인 거예요. 그냥 한 살이라도 많거나 한 달만 빨라도 다 선배님, 뭐 베토벤 선배님이 되는 거죠. 베토벤 선배님. 1세대 인디씬에서 유행하던 게 혹시 있었나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뭐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코드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인디 1세대의 세대는 엑스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세대예요. 알죠? 웃지 마세요. 예, 웃지 마세요. 알죠? 그 엑스제너레이션이 얼마나 훌륭한 세대인데. 근데 이 시류가 국내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 이때 변화를 겪었잖아요. 아이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전 세대랑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있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뭐 지금 MZ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얘네 큰일 났다 막
이래선 사회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 네, 걱정을 하시고 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를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 그게 X 제너레이션이에요. 바로 네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점점 연령층이 올라가서 지금은 사회의 어떤 기성세대의 연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진보적인 세대라고 불리우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사상적으로 되게 열려있고 기저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죠. 이때 락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LA 메탈, 하드락 이런 게 여전히 강세였고 헤비 메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스포츠 경기 같은 음악은 하지 않겠어.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을 말할 거야. 나 죽고 싶어. 오늘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이게 음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내 내면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밴드들이 탄생이 됐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인디 1세대 밴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강의료를 내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가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짱이었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 당시? 그냥 펑크는 무조건 Crack Not No Brain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 계속 우승자 너무 제일 잘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성규환 평론가님 뭐 시인이시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지만 성규환 씨의 인디 뮤지션들이 많이 참가한 앨범에 라면을 끓이며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밴드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어. 누구지? 저의 우상 진짜 저의 우상 어부 밴드입니다. 어부 밴드 정말 닳도록 들었어요. 어부 밴드 제일 좋아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2세대부터는 어쨌든 갈라야 되잖아요. 2세대부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2세대, 3세대, 4세대 나누면서 제일 헷갈린 게 2세대긴 했어요. 2세대를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초반 정도로 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장기하 얼굴, 브로콜리 너마저 10cm, 검정 치마가 다 같이 2세대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묶이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찌질한 미학,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말한 인디 그 약간 찌질한 미학 이런 거를 봐야 되나 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대중과 접점이 있는 팀들이 2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때 또 나온 게 무한도전 가요제긴 하거든요. 방송에 좀 나온 인디들? 이런 분들이 다 2세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대중이나 방송이랑 이때부터 좀 인디가 접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방송에서 인디를 막 다루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뭐 음악 프로그램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이런 데서 약간 음악을 좀 인디 음악 많이 소비를 했고 또 그 축에서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는 싸구려 커피 할 때 미미 시스터즈 같이 춤추고 이런 거가 또 약간 예능 같은 데서 많이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cm도 사실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저 10cm까지 나왔는데 아직 볼빨간 사춘기는 안 나왔어요. 볼빨간 사춘기는 3세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가 3세대라고 생각해요. 약간 3세대를 또 2010년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으로 좀 보면은 이때부터 인디 밴드들이 약간 브랜딩이 되고 무엇보다 페스티벌이 성향이 되면서 사람들이 페스티벌 중심으로 인디가 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가 약간 3세대가 아닐까라고 짚어보고 있어요. 약간 3세대부터는 나 음악 좀 들어, 나 멋진 취향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인디였던 거예요. 예전에는 나 그냥 좀 좋아해 이런 거였는데 이때부터 나 좀 멋진 취향 가지고 있으면 힙한 사람, 인디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런 때부터 3세대가 된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근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내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켓 촬영할 때 이제 필름 카메라 위주로 해서 그런 색감을 낸다거나 생각나는 아티스트마다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색이나 매력이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대중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예쁘게 좀 꾸며낸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앨범 아트워크도 작가님들이랑 많이 하시거나 뭐 잔나비 같은 팀들도 그렇고 혁오 밴드도 작가분들이랑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밴드들도 요즘은 이제 자기 브랜딩 되는 이제 로고라던가 색깔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인디 밴드는 약간 어렴풋이 느낌이 무명의 기간을 거치고 약간 막 그것을 이겨내고 약간 그런 또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것도 약간 좀 생각이 나는데 이 무명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대충 잡나요? 이게 이 기간 안에 반응이 오면 성공이다. 뭔가 세대가 지금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세대라서 뭔가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도 지금이 더 뭔가 짧아진 느낌이 있는 것 같긴 그래요? 해요. 제가 옛날에는 뭐 10년 해도 되지 뭐 이런 말 진짜 많아요. 10년만 열심히 하면 뭐 잘 먹고 산다 뭐 이런 말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지금 하면은 이미 내가 지금 초창기 하고 있는 음악이랑 이 10년 뒤에 또 어떤 음악이 달지 모르는 어떤 좀 불안감? 너무 세대가 빠르다 보니까 네. 좀 더 짧은 느낌은 있는 거 10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지금은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승윤 씨나 실리카를 만나면 저희 10년 걸렸어요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진짜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야 되나? 이거 근데 요즘 데뷔하신 분들은 10년 버티면 돼요. 10년 버티면 이승윤 실리카겔 됩니다. 이러면 버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와서는 이제 딱 26년에 1년 차다 하면은 10년 무섭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4세대. 네, 뭐 4세대는 플랫폼 영향 많이 받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무엇보다 장르 부분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락을 하거나 포크를 해야 인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R&B고 팝이고 그냥 장르가 얼터너티브하게 섞여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디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팀들이 다 약간 4세대에 가까운 것 같고 여기 계신 지소쿠리 클럽처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고 SNS나 틱톡이나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데서 키워주신 네. 그런 이제 해외에서도 반응이 많이 오는 팀들 있잖아요. 웨이브 투어스 인도네시아에서 맞아요. 왕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빈 취급 받는다. 우리는 국빈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정도로 해외에서도 이제 반응이 있는 게 지금 4세대 인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쇼폼 그 컨텐츠의 탑 10을 보면은 60%가 인디 노래거든요. 뭐 검정치마 노래도 있고, 뭐 백현이 선배님 노래도 있고, 볼빨간 사춘기 노래도 있고, 또 아까 지영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냥 음원이 아니라 그거를 스페드업 버전 해가지고 막 틱톡용으로 막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지는데 확실히 어떤 알고리즘 기반의 그런 음악 소비가 많아진 세대 같아요. 요즘이.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네. 그 한 2개 정도 미니 앨범 냈을 때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이 잘 됐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커플이 이 노래를 가지고 챌린지를 찍어줘요. 네. 그러면 이게 잘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타이틀곡만 홍보해야지 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디 쪽에서도 이제 뭔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팬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음악적 문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사실 막 그렇게 막 하진 않는데 네. 주변 밴드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코러스가 있으면 코러스를 뭐 엄청 단순하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뭐 중독되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다 그렇게도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중에 전 세계 2위 하는 플레이리스트가 펑크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쇼폼에서 사용되는 그 가장 큰 장르가 펑크라는 장르인데 그 장르의 음악들을 담은 플레이리스트예요. 그거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탑5 안에 들어요. 그냥 쇼폼 음악만 넣어놓고 막 우리도 막 쇼폼 볼 때 막 뚜뚜루루 뚜 이거 뭔지 제목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 맨날 들어 근데. 네. 아무튼 그 약간 좀 일렉트로닉인데 조금 그 베이스랑 이런 거 좀 망가뜨린 네, 그 믹싱을 한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펑크 장르가 굉장히 쇼폼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이 대중적인 인지도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이번엔 인디씬의 다양한 음모론을 털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인디의 1, 3, 4세대 대표 주자분들이 모두 모인 김에 인디를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듣고 맞다 아니다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반항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찌질한 약간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인디 아티스트는 대부분 가난하다. 하나, 둘, 셋.
반항의 아이콘이잖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할래. 이렇게 설득 성공한 건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또 많은 활동이 남은 세 분의 앞으로의 활동 목표가 궁금합니다. 자우림이 최근에 이제 12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어요. 네,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네. 맞아. 12번 벌써 12번. 감사합니다. 레전. 사실은 최근에는 아니에요. 작년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에비로드에 가서 많은 곡을 녹음하고 믹싱을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밴드로서 버킷리스트를 이루었고 저희는. 와.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새롭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사운드와 이야기를 만들어서 꽉 찬 다음 정규 앨범. 저희는 미니 앨범 하기 싫어요. 자우림. 네, 계속 정규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규 앨범을 또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이 제 최우선 목표고요. 그건 뭐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저의 다음 솔로 앨범이 충실하게 나올 거. 계속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앨범만 내신다는 게 마지막까지 진짜. 인디 스피릿이 맞아. 근데 멋있으신 게 뭔가 반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냥 내가 재밌는 거 할게. 저 정규가 한 장밖에 없어요, 저는. 10년 차인데도 계속 정규가 미니만 내서. 근데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 이게 가오지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있어야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2년만 앨범이 나왔는데 4곡 들었다? 그럼 나 너무 싫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은 나한테 12곡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음,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정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규 해주세요, 정규. 원래 그치. 네, 지영 씨가 정규 하길 원하시죠, 다들. 네. 네. 정규 플리즈. 정규 내겠습니다. 좋다, 좋아. 네. 올해가 이제 10주년인 만큼 사실 좀 준비를 하는 게 많아요. 이번에 10주년 때 우리 팬들한테 뭐 주지 하다가 10년 전에 썼던 곡을 선물을 했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올해 10주년은 일단 우선 우리 팬들한테 정말 행복한 시간 만들어줄 거고 곡 많이 쓸 거고 활동 많이 할 거고 콘서트도 많이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 2년 정도 음악을 쉬었어가지고 회사도 나오고 그래서 좀 새로운 변화 많이 보여줄 테니까 좀 벌써 그게 돼버렸네요. 뭐지? 막 영상 편지 같은 게 돼버려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고 되게 불빨사춘기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대한 깊게 생각해서 꾹꾹 눌러서 음악 만들 테니까 불빨간 사춘기만의 감성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오늘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쿠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데뷔 때부터 저희끼리 했던 약속이 당장 정규 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싱글 내고 적어도 근데 3개월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내자. 싱글이든 EP든 해가지고 그걸 지금 4년째 지키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내고 있긴 한데 이제는 저희도 뭔가 정규 준비를 이제 슬슬 하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 선배님처럼 오래 하실 수 있는 게 최고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라 저희도 좀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밴드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뭐 정규 약속 안 하나요, 쿠리는? 약속을 약속. 약속.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님은 이번 연도 정규 앨범 정규 내실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계속 여러분들 너무 응원할 것 같고요. 진짜 자우림 김유나님은 저한테 인생의 영웅이셨고 와. 진짜
제가 그 여성의 날 때 무슨 SNS에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저를 살린 목소리를 물어봐더라고요. 그래서 김유나 이소라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제가 영웅이고 볼빨간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친구 같아요. 되게 뭐 특히 뭐 연애를 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그냥 곁에 있는 되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앞으로도 친구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쿨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쿨이 이미 너무 힙해가지고 저 이제 좀 자랑할 수 있어 꺼드럭거릴 수 있어. 나 지소쿠리 클럽 만났다. 요. 이제 힙스터가 된 느낌입니다. 그러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정리도 해봤고 또 우리 전 세대 대표 뮤지션 분들과 함께 인디에 관한 다양한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인데 성공한 인디 아티스트는 배신자일까 승리자일까? 이거는 조금 이제 자극적인 멘트였지만 결론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낸다기보다 세대 대통합을 이룬 기념으로 29년간 인디심과 함께 해오신 든든하게 지켜주신 우리 김유나 선배님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국민 선배, 동료, 후배, 인디 뮤지션 여러분, 우리 성공합시다. 성공하되 음악은 건들지 맙시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축복합니다. 드디어 두 번째 음모론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인디 음모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좀 나누다 보면은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포티파이 비디오 팟캐스트로 오시면 더 강력한 음모론 확장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음모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